이어서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사건보다 사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금요 초대석. 오늘 첫 방송부터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더 블랙을 연출한 이마리오 감독입니다. 오늘 금요 초대석에서는 영화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마리오 감독의 삶과 영화 철학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성함을 이마리오 감독님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본명이세요? 예, 본명 맞습니다. 그 부모님이 천주교를 믿으셔서 이제 성당을 다니셨는데 예. 태어나면서 이제 유아세를 받았고 그걸 본명으로 이제 썼는데 제가 뭐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이라서 이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뭐 이름이 워낙 예. 특이하다 보니 매 학기 될 때마다 선생님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늘 제가 지목을 당했죠. 근데 예. 제가 마침 공부를 또 잘하지를 못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예, 공부 잘했으면 좀 달랐을까요? 예, 혹시 굉장히 이쁨 받고 사랑받았겠죠. 예. 오늘 모시게 된 계기가 영화 더 블랙 개봉 다음 주죠? 예, 9월 13일 날 개봉합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 다룬 영화여서 관심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우선 개봉 일정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9월 13일 날 개봉을 하게 계획이 돼 있고요. 전국에 극장이 한 10개 남짓 되지 않을까 오늘까지 전국에? 예. 아우 좀 적네요. 예, 예. 굉장히 좀 적은 편인데 어쨌든 그렇게 개봉이 돼서 뭐 관객이 많이 든다면 그 이후에 뭐 개봉관이 늘어날 수도 있긴 할 텐데 예. 뭐 모르겠어요. 예.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그런가요? 개봉관 잡기가 어렵죠? 예, 뭐 최근에 특히나 이제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예. 뭐 독립영화들 그 영화들까지 다 그 관객들이 많이 들지 않아서 다들 좀 극장에서도 그렇고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좀 힘든 여건에서 이제 개봉을 하시게 된 건데 영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은 건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다뤘다. 이건 알고는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접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12년도 대선이죠. 뭐 이제 6년 전인데 굉장히 오래전 사건으로 이제 기억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2012년 12월 11일 날 저녁에 국정원 직원이 선거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오피스텔을 가는데 예. 그 안에서 국정원 직원이 문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43시간 동안 뭐 흔히 얘기하는 셀프 감금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인데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컴퓨터를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그 서울경찰청 디지털 분석실에서 이제 분석이 되고 그러고 나다가 12월 16일 날 그러니까 선거 3일 전에 한밤중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요. 예. 댓글을 찾을 수 없었다. 예. 그게 이제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좀 미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당선이 되죠.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댓글의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다시 또 이게 최종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서 예.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윤석열 검사가 예. 팀장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수사를 하는데 당시에 그 특별수사팀에서 수사 결과에서는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이 돼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몇 달 후에 검찰총장이 뭐 혼외자 이렇게 사건 막 이렇게 불려진 사건으로 잘리게 되고 윤석열 수사팀장 또한 마찬가지로 팀장에서 직위 해제가 돼요. 예. 그래서 사건이 이제 접히 거의 이제 유야무야하게 돼 버렸던 거고 그러다가 2013년도 이제 마지막 날 그 이남종이라고 하는 한 분이 분신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라. 특별검사를 통해서 사건 실체를 밝혀라라고 주장하면서 분신해서 목숨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예. 그런 이야기로 작품이 좀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의 전개 과정과 뭐 다르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럼 영화는 사실 그대로 다 담은 겁니까? 다큐멘터리니까 사실 그대로 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남종 씨 이제 분신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재현 장면이나 이제 이런 네. 장면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이 디지털 분석실에서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들은 CCTV가 있어요. 예. 당시에 2013년도 국정조사에서 조사 자료로 제출이 됐던 자료인데 그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검찰 특별수사팀 이야기는 저희가 좀 재현 방식으로 해서 예. 어떤 검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사들은 무엇을 느꼈고 왜 그렇게까지 직을 던져서까지 그 사건을 끝까지 수사를 했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취재를 추가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아니면 픽션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취재를 충분히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구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재현 방식으로 검사 X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배우들은 누가 출연했습니까? 검사 X는 배우 김준기 씨가 검사 예. X 역할을 해주죠. 김준기 씨면은 그 연극 예, 하시고 맞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옛날 기억이 저는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전에 뭐 영화도 옛날에. 만드시고 연기도 그 이전에. 하셨던 그 이전에. 예. 예전에 그 평양도 갔다 오시고 감옥에도 갔다 오셨던 그런 이력이 있으시죠. 예, 한때 그 학생운동 때 이제 예. 통일운동 앞장섰던 예.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그런데 이 영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왜 여러 가지 소재 중에 왜 이거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남정 씨 분신 사건을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접하게 되면서 예. 갑자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왜 이 사람이 분신을 했을까? 왜?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사회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기사도 전혀 아닌 그것도 광주에 있는 무슨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 매니저 일을 했던 사람이 분신을 했고 그러고 나서 연초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거는 뭐 기획 분신설 막 이렇게 해서 기획 분신의 배우로 지금 배우로 있는 문성근 씨를 막 지목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그 사건이 그냥 쓱 묻혀버렸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이 사람이 분신을 했을까?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예. 그게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예. 아마 그 사람이 느꼈던 어떤 감정들, 불안함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 왜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예. 도대체 뭐였을까? 그게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게 뭐였던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아마 촛불 전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느꼈던 감정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떤 인터넷에 댓글 하나 잘못 달아도 예. 바로 어떤 수사나 어떤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어떤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어떤 정부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순간에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이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분은 더 이렇게 민감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그분이 뭐 대학 때 학생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ROTC를 장교로 다녀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시민운동을 한 것도 아닌 예. 그러니까 뭐 대학 때 그 시를 쓰는 동아리에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감성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좀 다른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훨씬 더 자기 꼴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관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 사건을 명명을 할 때 뭐 국정원 댓글 사건 혹은 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이렇게 불리는데 예. 좀 명칭이 좀 정확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정확하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예. 실제로 선거 결과에서도 보면 대선에 개입을 해서 여론을 바꿔서 선거 결과를 바꾸고 싶었던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론을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게 측정이 되지 않을 뿐인 거지.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했던 거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선거에 개입한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인 거죠. 그렇게 좀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당시에 이제 검찰 특별수사팀에서도 수사를 했던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4개 팀이 있었고 4개 팀에는 4개의 파트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중에 국정원 직원이라고 불려서 오피스텔에 갇혔던 혹은 갇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3팀의 5파트에 소속돼 있었던 국정원 직원이었고 예. 3팀 5파트만 수사를 한 거예요. 예. 나머지 파트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드러났던 증거로 채택된 댓글이 70만 건 이상이었던 거죠. 그러면 뭐 그 대형 포털 사이트, 그다음에 이런데 했던 트위터, 그다음에 중석 커뮤니티까지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그다음에 문제는 심리 전단만이 아니라 외곽에 있었던 예. 30여 개의 사이버 외곽팀이라고 불렸던 민간인 댓글 참여했던 사람 숫자가 3,500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런 글들이 생산이 됐을까? 거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인데 자꾸 어떤 사건의 프레임이나 혹은 중요도가 이 제가 느끼는 만큼 좀 이렇게 수사나 이런 것이 좀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이 사건들이 좀 제대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작품에 좀 담았습니다. 예. 다 만들어진 작품 보시고서는 그런 좀 기대, 의도 뭐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뭐 자평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만족하세요? 어때요? 뭐 아마 작업을 하고 나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예. 뭐 아쉽고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잘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권이 예. 바뀌었지만 예.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두 번 정도 말고는 여전히 잘 다뤄지지 않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니까 다루기 어려운 거죠. 여전히. 예, 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때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론이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런 정보기관 이런 것이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될 텐데 이게 계속 숨겨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작품에서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보도가 혹은 사건 수사가 한 번에 쭉 이루어진 게 아니라 띄엄띄엄 계속 굉장히 한 1년, 2년 정도 혹은 지금까지 시차를 두고 계속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익숙한 사건이고 다 알고 있는 사건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몇 개 단편적인 것들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다루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것들 정리를 해서 예. 시간 순서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보면 이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예. 수사팀에서는 어떠한 방해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시점에서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영상화가 됐을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국정원 심리전단 그 요원들이 막 댓글 작업하고 이런 거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셨나? 뭐 이게 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네. 혹은 이제 그런 장면을 실제로 연출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뭐 세트화를 글쎄요. 만들고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이게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서 네. 뭐 재현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은 재현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인터뷰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예. CG 작업, 그러니까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은 CG 작업을 통해서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작비는 역시 뭐 넉넉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전까지는 네. 제작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작 기획서를 내서 동기병원 제작 지원 촛불 전부터 추진이 14년부터 되셨어요? 이제 한 거니까. 그런데 전혀 못 받다가 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더니 제작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편으로 안도하면서 또 한편은 굉장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예. 이게 정권에 따라서 작품을 지원해주고 안 글쎄요. 해주고 하는 게 예. 거기다가 뭐 제가 블랙리스트에 이름도 올라가 있어서 특히나 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좀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죠. 예. 이 감독님이 이 작품 이전에도 다큐멘터리 영화 뭐 여러 작품들 만드셨잖아요. 예. 어떤 작품들 하셨는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 만든 게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고요. 주민등록제도가 뭐 13자리에 번호를 매기고 열손가락 짐을 날리는 제도 예. 그리고 그거를 만 17세가 되면 모든 국민이 하는 이게 문제 있다. 여전히 그게 유효한데 예.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만든 게
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참전을 하잖아요. 그때 예. 베트남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고 예, 그랬죠. 그거 관련돼 있는 미친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두 번째로 만들었고요. 그거는 몇 년쯤에? 그게 2003년도에 만들었어요. 2003년.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영화를 한 사람들 그다음에 미디어 활동가들하고 같이 좀 프로젝트 작업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 당시에 고용 허가제와 관련돼서 이주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그분들 목소리로 그분의 그 나라의 언어로 좀 담아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예. 그분들의 인터뷰를 하고 그것들을 11명 정도의 인터뷰를 해서 그걸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 이야기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 작업이나 혹은 한 시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나 혹은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서 옴니버스 형태로 만든 작업들을 예. 했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는 사회성이 아주 강한 다큐 작품들만 쭉 이제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는 본인이 영화를 대하는, 영화를 생각하는 아마 남다른 무슨 철학 같은 게 있어야 가능한 일 같아요. 예. 철학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흔히 얘기하는 학생운동의 거의 정점 혹은 마지막 것들을 경험을 하고 예. 살았고 예, 몇 년에 대학 다니셨어요? 89년도에 이제 대학을 89년도? 다녔으니까요. 예, 네. 예. 그런 경험들과 그 다음에 어떤 제가 독립영화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예. 서울영상집단이라는 곳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좀 강했죠. 예. 저도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선택했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사회 문제 혹은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들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좀 계속 관심이 가는 거죠. 예. 앞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은 어떤 거 더 있으세요? 생각하고 계신 거? 지금 제가 이제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강릉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릉에 어떤 얘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강릉에 세워지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 삼성건설에서 짓고 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네.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게 뻔한데 그것들이 어떤 정치적 이해 논리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어진 다른 지역의 사례들 보면 그 지역들은 거의 황폐화되고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소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계속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강릉에 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나 혹은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좀 담겼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영화계에서 다큐물 독립 영화 감독을 해나간다는 거 이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뭐 독립영화를 하는 혹은 그런 창작 활동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독립되는 예술이 아닌 예. 상업적인 영역이 아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울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한국 사회나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불려지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다양한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 흔히 한국 사회를 그렇게 불리잖아요. 승자 독식 사회라고. 예. 이게 굳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사회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그게 삶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들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이 감독님이 지난 2001년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이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독불장군상. 왜 독불장군한테 주는 상입니까? 이거 무슨 상이에요? 예?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가 매년 12월에 이제 하는 영화제고요. 그때 출품한 작품들 중에 가장 독립영화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을 해서 독불장군상이라고 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뭐 이 그 작품을 하기에 담겨 있는 제작팀이나 혹은 만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디 굴하지 않고 예. 꿋꿋하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작품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고요. 이게 주민등을 찢어라라는 작품으로 받았었습니다.
이 감독님 스타일하고 어울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다들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무쪼록 앞으로도 뭐 정말 독불장군답게 꿋꿋하게 그런 또 우리 사회 문제들을 담은 그런 독립영화 계속 만들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 개봉되는 더 블랙 좀 성공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뭔지 참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 더 블랙을 연출한 이마리오 감독이었습니다.